2. 교수 설계 1. 교수 설계 이해. 라이겔루스와 메릴이 제안한 교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교수 설계 3대 변인을 각각 설명하시오. 라이겔루스와 메릴이 제안한 교수 설계의 3대 변인은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성과이다. 첫째, 조건 변인은 교수 방법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교수 설계자나 교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 조건 변인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습 결과인 교과 목표, 교과의 내용이 어떤 지식을 다루는지와 관련된 교과 내용의 특성, 동기나 태도, 학습 유형, 선수학습의 정도 등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학습자 특성, 교수 매체, 교수 자료, 인적, 물적 자원 등 교수 상황의 여러 요인인 제약 조건을 포함한다. 둘째, 방법 변이는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다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다. 교사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간 역량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다. 교과 내용을 그 구조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미시적, 거시적으로 조직하는 조직 전략, 조직한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전달 전략,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교수 과정에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관리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성과 변이는 서로 다른 교수 조건 하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 활동의 최종 산물이다. 성과 변이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인 효과성, 목표 달성에 사용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정도인 효율성,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동기 수준인 매력성, 학습 결과 나타나는 학습자의 물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의 정도인 안정성을 포함한다. 체제적 교수 설계, 교수체제 설계의 개념, 필요성, 주요 특징을 설명하시오. 체제적 교수 설계 또는 교수 체제 설계란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 체제의 하위 요소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상호 유기적이며 상호작용하도록 관련시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수업 활동을 설계한다. 체제적 교수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설계 초기부터 교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후속되는 수업 계획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교수 설계의 각 단계들을 연관시켜 설계하므로 교수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수 전략 또는 학습 조건들을 고안할 수 있다. 셋째, 교수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다음, 체제적 교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문제 해결 지향적이다. 교수 체제 설계는 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요구 분석을 토대로 체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둘째, 총체적인 접근이다. 교수 체제 설계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고안할 때 교수 체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총체적이며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접근한다. 셋째, 맥락을 중시한다. 교수 체제 설계는 교수 체제가 사회문화적 혹은 역사적인 맥락을 문제 분석 및 해결 과정 전반에 반영한다. 이 교수 설계 모형, 요구 분석의 개념, 필요한 이유, 요구 분석의 절차를 설명하시오. 요구 분석이란 학습자의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 간의 차이, 격차를 분석하여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요구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면 첫째, 불확실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최적의 수행과 현재의 수행상의 차이를 규명하면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셋째, 요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교수 프로그램의 목적을 도출하고 교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음, 요구 분석의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한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 학습 목표 등이 지향하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수행 상태를 결정한다. 둘째, 현재의 상태를 측정한다. 자원 명세서,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학습자의 현재 수행 상태를 측정한다. 셋째, 요구의 크기를 계산한다. 학습자의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넷째,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차이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섯째, 요구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다. 요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적인 요구에 대한 해결 방법과 그 외 요구에 대한 해결 방법을 분리한다. 여섯째,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과제 분석의 개념, 필요성, 과제 분석의 주요 기법을 설명하시오. 과제 분석이란 최종 교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이 무엇인지 위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수 목표, 학습 목표, 유형 분석과 그 목표의 하위 기능 분석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목표 유형 분석은 그 목표가 어떤 종류의 학습 영역인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하위 기능 분석은 목표와 관련된 기능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면 첫째, 과제 분석을 통해 교육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등 모든 성취,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습 내용을 논리적으로 계열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학습의 순서를 밝힐 수 있다. 셋째, 학습 요소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해 주어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하위 기능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기법에는 군집 분석, 위계 분석, 절차 분석, 통합 분석이 있다. 첫째, 군집 분석은 학습 과제를 군집별로 묶는 기법이다. 언어 정보와 같이 상하의 위계관계가 없는 과제 분석에 사용하는 분석법이다. 둘째, 위계 분석은 과제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지적 기능과 같이 학습 과제가 위계적일 때 사용하는 분석법으로 지적 기능은 위에서부터 문제 해결, 원리, 개념, 변별학습의 순서로 분석한다. 셋째, 절차 분석은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수행해야 할 과제의 순서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운동 기능의 목표와 같이 학습 과제가 절차적 순서로 구성된 경우에 사용한다. 넷째, 통합 분석은 군집 분석, 위계 분석, 절차 분석을 혼합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학습 과제가 태도 영역일 때 주로 사용한다. 태도 학습은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운동 기능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므로 통합 분석이 사용된다.